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29 KBO 한화 LG. 한화는 코디 폰세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선다. 24일 삼성과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5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폰세는 이제야 폰세다운 투구가 나왔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다만 걱정되는 요소는 4일 휴식 후 등판 시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투수라는 데 있다. 2차전에서 임창규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이후 LG의 불펜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고 말았다. 이 경기 연속 불펜 공략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첩전이 되면 경기가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 5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종수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계산 외일 것이다. LG는 손주영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10월 1일 NC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1.2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손주영은 역시 불펜보다는 선발 타입임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이번 시즌 한화 상대로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였는데 원정 투구가 조금 아쉬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차전에서 류현진과 한화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3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력을 터뜨리고 있다는 말이 어울린다. 특히 4점 차를 뒤진 상황에서 단숨에 경기를 역전시키는 집중력은 원정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듯. 5.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무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류현진이 무너졌다. 한화로선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 일단 폰세는 현재 한화의 최종 방어 라인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는 건 부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4일 휴식 후 폰세의 투구는 5이닝 23실점의 모습이 너무 자주 나왔다는 점이고 이번 가을 야구 역시 이닝 소화력 문제가 꽤 드러났다는 데 있다. 일단 지난 2경기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손주영은 한화 상대로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는 편. 그리고 한화의 수비진 문제가 좀 크게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투수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LG 승리. 승일패 LG 승리. 핸디 LG 승리. 언더 오버. 10-29 KBL 대구 한국가스공사 원주TV. 해시태그 홈팀 대구 한국가스공사 1승 8패.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1026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3-8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25 홈에서 부산 KCC 상대로 61-71 패배를 기록했으다. 8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1-46, 3점 슛심 -7, 범실 9-15의 결과. 마태양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영입한 닉 퍼킨스 26득점이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한 경기. 정성우와 샘 조세프 벨랑겔이 나란히 15득점씩을 성공시키는 가운데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리바운드에서는 밀렸지만 범실을 최소화했던 상황. 또한 연패를 끊고자 하는 선수들의 투지와 집중력이 좋았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원주 DB 5승 4패. 원주 DB는 직전 경기 1025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94-8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21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81-84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46-32, 3점 슛 8-10, 범실 12-5의 결과.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고 헨리 앨런슨이 31.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부처를 장악한 경기. 이선 알바노도 16점, 8어시스트, 9리바운드, 2스틸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맹활약을 펼쳤고 강상재 12점과 교체로 들어온 에산 무스타파시도 골밑에서 힘을 보탰던 상황. 또한 리드를 잡은 이후부터는 철저한 리바운드 단속과 팀 플레이로 승리를 지켜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1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홈에서 70-80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 최근 5경기 1승 4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닉 퍼킨스 영입 효과 소개. 8연패에서 벗어난 대구 한국가스공사이지만 경기 중 자밀 원희가 쓰러지는 가운데 안영준, 오세근이 결장했으며 EASL 일본 원정을 소화하면서 많이 지쳐있던 서울 SK를 상대한 경기였다는 것은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 원주 DB가 높이와 클러치 싸움에서 한 수 우위에 있는 전력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원주 DB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 원주 DB 승리. 10-29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배논의 높이를 중심으로 한 전위 블로킹이 강점이다. 그는 제공권 싸움에서 상대 공격의 첫 타점을 잘 읽으며 블로킹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김정호는 리시브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눈에 띄고 서재덕과 신영석 간 블로킹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세트 후반 수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세컨 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배논이 후위로 빠졌을 때 중앙 방어 라인에 공백이 생기며 상대의 속공을 쉽게 허용한다. 한국전력은 공격 전개 시 김정호의 측면 의존도가 높아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단점도 있다. 리시브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세터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블로킹 대응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초반엔 견고하지만 세트 중반 이후에는 체력 소모와 조직력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흐름이다.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바야르 사이안이 디그를 성공시킨 직후 세터 황승빈이 한 템포 빠르게 사이드로 볼을 전환하며 즉시 공격으로 이어간다. 이 전환 루트가 완벽하게 작동하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도 전에 레이바의 강타가 꽂힌다. 레이바는 백어택 타이밍이 예리하고 전위에서도 강력한 타점을 유지해 블로킹 라인을 완전히 흔든다. 허수봉은 좌우 이동이 빠르고 오픈 공격과 후위 연결에서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준다. 또한 세트 후반에도 체력 소모가 적고 블로킹 타이밍이 일정해 랠리 상황에서 우위를 점한다. 현대캐피탈은 템포 조절이 탁월해 빠른 랠리에서도 리듬을 잃지 않는다. 바야르 사이안의 수비 집중력과 황승빈의 빠른 세트 타이밍이 맞물리며 공격 템포에 끊김이 없다. 결국 현대캐피탈은 디그 세터 전환 사이드 강타라는 정형화된 루트를 통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프리뷰.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리시브 안정성이 승부의 핵심이다. 한국전력은 배논의 높이와 김정호의 공격력으로 맞서겠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반복된다면 블로킹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바야르 사이안의 디그 이후 세터 황승빈이 템포를 빠르게 이어가며 전환 속도에서 완벽히 앞선다. 공격 템포가 한 번에 이어지는 구조는 상대 수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 리듬은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극대화되며 현대캐피탈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레이바의 백어택과 허수봉의 오픈 공격이 교차하면서 블로킹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파고든다. 반면 한국전력은 중앙 커버가 흔들릴 때마다 세트 템포가 흐트러지며 랠리 주도권을 잃는다. 신영석이 수비 중심을 잡아도 사이드 블로킹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잦고 후위 리시브 라인이 불안하다. 결국 수비 마이너스 공격 전환의 속도와 세트 타이밍 그리고 세컨 볼 처리력에서 현대캐피탈이 한 수 위다. 이 경기의 전술 구도는 현대캐피탈이 초반부터 리듬을 장악하고 세트 후반에는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현대캐피탈은 디그 세터 전환 사이드 공격의 속도감 있는 루트를 완성한 팀이다. 한국전력은 리시브 흔들림이 반복되며 세트 템포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다. 레이바와 허수봉의 강타가 교차될 때 한국전력의 블로킹 라인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환 속도와 리듬 싸움에서 현대캐피탈이 앞선다. 조직력의 완성도가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10-29 V-리그 여자부 GS 칼텍스 흥국생명. GS 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한 오픈 공격 위주의 전개가 핵심이다. 실바는 사이드라인을 깊게 찌르는 강타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초반부터 리듬을 주도한다. 레이나는 코트 양쪽을 넓게 활용하며 리시브 이후 공격 연결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타입이다. 유서연은 서브 리시브 안정성이 팀 전체 밸런스를 유지시키며 세터와의 싱크가 정확하다. 최유림은 블로킹 타이밍이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후위 수비에서는 빠른 반응으로 디그 커버를 담당한다. 다만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랠리 중반 이후 템포가 흔들릴 때가 있다. 또한 공격이 실바 한 축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상대 블로킹에 예측당하며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한다. 결국 GS 칼텍스는 리시브 안정성과 세트 전환 타이밍이 맞아야 공격 리듬이 살아난다. 흥국생명은 미들 블로커 라인의 타이밍 조절이 완벽하다. 이다현은 점프 타이밍을 미세하게 늦추면서 상대 퀵 공격 리듬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다. 이 한 박자 늦춤 블로킹 타이밍이 상대의 공격 패턴을 붕괴시키며 결국 랠리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레베카는 파워풀한 오픈 공격뿐 아니라 백어택 타이밍도 정확해 세터와의 호흡이 안정적이다.
최은지는 리시브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후위 수비 시 빠른 딕으로 공수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 정윤주는 라이트 포지션에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득점을 책임진다. 흥국생명은 전체적으로 세트 전환 속도와 템포 조절이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구조다. 결국 리시브 안정성과 블로킹 집중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프리뷰. 이 경기는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과 블로킹 타이밍 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GS 칼텍스는 실바의 강타에 의존도가 높지만 리시브 불안이 이어지면 세터의 선택지가 좁아진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며 상대 블로킹에 잡히는 장면이 늘어난다. 반면 흥국생명은 이다현을 중심으로 블로킹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상대 퀵공을 무력화시킨다. 레베카의 백어택이 살아나면 GS 칼텍스의 블로킹 라인은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최은지와 정윤주가 후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 리턴 랠리에서도 실수가 거의 없다. 흥국생명은 블로킹과 수비 밸런스가 완벽히 맞물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이 꾸준히 유지되는 팀이다. 반면 GS 칼텍스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역전 허용 빈도가 높다. 결국 흐름을 길게 끌고 가는 전술적 밸런스에서 흥국생명이 훨씬 유리한 구도다. 공격 완성도, 블로킹 타이밍, 리시브 안정성 모두 흥국생명이 한 수위다. 이 경기는 초반 몇 랠리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더라도 세트 중반 이후 흥국생명이 점수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흥국생명은 미들 블로커 라인의 타이밍 조절로 상대 퀵 공격 리듬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GS 칼텍스는 리시브 흔들림이 공격 루트를 제한하며 실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 유지와 템포 조절에서 흥국생명이 뚜렷한 우위를 점한다. 결국 승부는 블로킹 타이밍과 리시브 안정성에서 갈린다. 세트 운영 밸런스에서 앞서는 흥국생명이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것이다. 10-30 독일 FA컵 마인츠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수비 전환 속도가 승부의 갈림길이 된다. 마인츠는 라인을 올린 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전환 수비의 안정감이 부족하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볼테마드와 르웰링의 빠른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수비 간격이 무너진 틈을 정확히 파고든다. 데미로비치의 연계 플레이는 전방 압박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이선에서의 전개 효율을 높인다. 이 조합은 단순한 역습이 아니라 타락방 마이너스 롱 패스 마이너스 침투로 이어지는 완성형 트랜지션 구조다. 마인츠는 홈에서 라인을 높이려 하겠지만 역으로 그 공간이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침투에 이용될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며 세컨드볼 수비 집중력도 떨어진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한두 번의 롱패스로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볼테마드의 전진 타이밍과 로웰링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완벽히 맞물리는 순간 승부의 흐름이 완전히 기울게 된다. 핵심 포인트. 슈투트가르트는 빠른 전환과 롱패스 한 번으로 찬스를 만드는 트랜지션 효율이 높다. 볼테마드와 르웰링의 오프 더 볼 무브는 마인츠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핵심 요소다. 마인츠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결국 승부는 전환 속도에서 갈린다. 슈투트가르트의 한 번의 롱패스가 경기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10-30 세리의 에이코모 1907 엘라스 베로나.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와 공격 효율의 충돌이다. 코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과 니코파스의 전진 패스, 그리고 보이보다의 폭넓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 템포를 이끈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전환 상황에서 허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특히 3백의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다. 코모는 이런 베로나의 수비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두비카스의 침투 타이밍과 보이보다의 컷백이 맞물리는 순간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완성될 것이다. 베로나는 라인을 내리며 안정감을 찾으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을 버티는 과정에서 빌드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코모가 템포를 유지하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 확실한 리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베로나는 최근 8경기 11실점, 3백 수비 밸런스 붕괴로 인해 공간 노출이 잦다. 코모는 두비카스 마이너스 보이보다 마이너스 니코 파스 조합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높은 완성도의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보이보다의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베로나 수비를 흔들 핵심 요소다. 결국 승부는 베로나의 수비 조직력이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에 달렸다. 코모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는 순간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 것이다. 10-30 세리에 A 유벤투스 우디네세 칼초.
이 경기는 세컨드 찬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핵심이다. 유벤투스는 일티즈와 로카텔리가 박스 근처 세컨드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빠르게 점유하며 공격의 2차 전개를 완성한다. 특히 일티즈는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리바운드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녔다. 반면 우디네세는 크로스 방어와 두 번째 볼 대응이 불안정하며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쉽게 공간을 내준다.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유벤투스는 세컨드 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돌파는 우디네세의 좌측 라인을 흔들며 컷백 루트에서 일티즈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밀집 수비를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찬스 대처 능력의 차이가 경기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볼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갈라놓는다. 핵심 포인트: 유벤투스는 세컨드 볼 집중력이 뛰어나며 흘러나오는 볼을 찬스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우디네세는 크로스 방어 이후 두 번째 볼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점 위험이 높다. 일티즈와 로카텔리는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공격의 2차 루트를 주도한다. 결국 승부는 세컨드 찬스에서 갈린다. 유벤투스의 압박과 일티즈의 반응 속도가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10-30세리에 AS 로마 파르마 칼초. 이 경기는 라인 간격의 관리와 중거리 공간 통제가 핵심이다. AS 로마는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통해 파르마의 간격 문제를 정확히 찌를 가능성이 높다. 엘 샤라위의 좌측 커싱과 코네의 빌드업이 맞물리면 로마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 파르마는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으려 하겠지만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그래서 로마는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전환으로 중거리 찬스를 만드는 루틴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퍼거슨이 중앙에서 볼을 받는 순간 파르마의 3백은 수비 위치를 재정렬하지 못한다. 이 타이밍에 로마가 슈팅 각을 만들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마가 세컨드 볼 싸움에서 버틸 수 있다면 일시적인 균형은 만들겠지만 지속적인 압박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라인 간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팀이 승부를 가져가게 된다. AS 로마는 템포 조절, 공간 인식, 중거리 완성도 세 요소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로마의 승리가 유력하다. 핵심 포인트: 파르마는 전방 압박 후 라인 간격이 넓어져 중거리 공간을 내주는 약점을 보인다. 퍼거슨은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중거리 슈팅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엘 샤라위의 컷인 움직임과 코네의 빌드업 조합이 공격 리듬을 안정시킨다. 결국 승부는 중거리 타이밍에서 갈린다. 퍼거슨의 한 방이 파르마의 수비 블록을 흔들며 로마의 리드를 확정지을 것이다. 10-30 리그왕 르아브르 AC 스타드 브레스트. 이 경기는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다. 르아브르는 캐치타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캐치타가 한쪽으로 볼을 몰고 가며 수비를 유도하는 순간 반대편 측면에 오버래핑이 열린다. 사마타가 이를 받아 세컨드 볼 연결로 마무리한다면 르아브르의 공격은 한층 입체적으로 변한다. 반면 브레스트는 중원 간격이 좁아 중앙 압박을 받으면 볼 전개가 끊긴다. 델카스티오의 전진 패스가 막히면 공격 루트 전체가 경직되고 아조르크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르아브르는 볼 점유율보다 볼 이동 속도에 집중하며 상대의 간격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체력 저하와 공간 관리 실패가 겹치며 르아브르가 템포를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의 흐름은 측면 공간을 누가 먼저 열어내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핵심 포인트: 브레스트는 중원 간격이 좁아 중앙 압박에 쉽게 갇힌다. 르아브르의 캐치타는 볼 전개 중심축으로 측면 공간을 넓히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사마타의 포스트업 연결과 두쿠레의 압박 유도 패턴이 리듬을 지배한다. 결국 경기의 균형은 캐치타의 전환 타이밍에서 갈린다. 그가 한쪽으로 끌어가며 공간을 벌리는 순간 르아브르가 리듬을 장악할 것이다. 10-30 리그왕 로리앙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 완성도와 탈압박 성공률의 싸움이다. 로리앙은 후방 빌드업 시 패스 루트가 제한적이며 상대 압박에 노출될 때 리스크가 높다. 수마노와 아베르겔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더라도 윙백 라인이 너무 높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진다. 반면 파리는 덴벨레 바르콜라 루이스로 이어지는 압박 삼각형을 통해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완전히 봉쇄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볼을 빼앗은 후 공격 전환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로리앙이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고집한다면
전반 20분 이내 실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비안 루이스는 탈취 후 곧바로 덴벨레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덴벨레는 개인 능력으로 페널티존 근처까지 진입할 것이다. 하이프레싱 강도 차이에서 오는 체력 격차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명확히 드러난다. 로리앙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압축하더라도 파리의 볼순환 속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로리앙의 실책 빈도가 증가하며 추가 실점 리스크가 누적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로리앙은 후방 압박 대응이 불안하며 짧은 패스 전개 시 실수가 잦다. 파리는 덴벨레 바르콜라의 하이프레싱 조합으로 상대 빌드업을 봉쇄한다. 파비안 루이스의 전진 패스는 공격 템포를 가속화하며 실점 유도 확률을 높인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압박 강도 차이에서 갈린다. 파리 생제르맹의 전방 압박이 로리앙의 빌드업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 10-30 리그왕 메스 RC 랑스. 이 경기는 명확한 전술 상성의 싸움이다. 메스는 수비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볼 장악력도 떨어진다. 반면 랑스는 사이드와 실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라인 간 패스 전환의 완성도가 높다. 메스가 라인을 내리면 사이드가 측면에서 돌파로 흔들고 라인을 올리면 실라가 침투 패스로 찢는다. 전반부터 랑스의 점유율이 크게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세컨 찬스 공격에서도 효율을 보일 것이다. 메스는 홈에서도 안정감을 찾기 어렵고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을 것이다. 결국 랑스의 빠른 전환과 공격 밸런스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메스의 수비 집중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랑스가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는다면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 핵심 포인트. 메스는 리그 9경기 26실점, 수비 밸런스 붕괴와 커버 타이밍 지연이 고질적이다. 랑스는 실라와 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 블록을 흔들 수 있다. 토뱅의 크로스와 실라의 스루패스 조합은 메스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주요 무기다. 결국 승부는 수비 밸런스에서 갈린다. 랑스가 템포를 유지하는 순간 경기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기울 것이다. 10-30 리그왕 오지시 니트릴.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 수비 간격 관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릴은 최근 리그 1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가 마네와 펠릭스 코레야의 득점 감각이 절정에 있다. 반면 니스는 3백 수비 구조상 측면 압박 이후에 커버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찬스 실점 가능성이 높다. 릴은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순환시켜 니스의 수비를 좌우로 흔들며 공격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다. 특히 이가만의 전방 압박은 단순한 수비 개입이 아니라 상대 빌드업 자체를 끊는 전술적 역할로 작동한다. 결국 릴이 90분 동안 공격 주도권을 쥐며 경기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크다. 니스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릴의 역습 루트가 더 활발히 살아날 것이다. 핵심 포인트. 릴의 이가만의 마이너스 코레야 라인은 리그 1 최고 수준의 득점 감각을 유지 중이다. 니스는 3백 구조로 인해 측면 압박 후 커버가 느려 실점 리스크가 높다. 릴은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에서 완성도를 보이며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환 속도와 득점 감각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릴의 공격 템포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10-30 네덜란드 FA컵 NAC 브레다 헤라클레스 알멜로.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 붕괴와 공격 구조 완성도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다.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를 축으로 한 중앙 연계와 타르비티의 측면 돌파를 동시에 활용해 헤라클레스의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나소의 전진 패스가 살아나는 순간 브레다의 공격 루트는 한층 입체적으로 변한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전환이 느려 세컨드 찬스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포백이 한번 무너지면 중앙 커버가 지연되며 실점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헤라클레스는 불안한 수비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브레다의 압박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템포를 잃지 않고 후반까지 공격 리듬을 이어가며 경기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브레다는 반 호이동크 마이너스 타르비티에 마이너스 나소의 2선 연계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헤라클레스는 최근 10경기 30실점, 포백 간격 붕괴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다. 브레다는 하프라인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결국 수비 안정성이 경기의 무게추를 결정한다. 브레다가 불안한 헤라클레스의 포백을 집요하게 흔들며 승부를 마무리할 것이다.
10-30 독일 FA컵 쾰른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압박 간격과 전진 타이밍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쾰른은 3-4-3 구조에서 미드라인 압박이 어긋나는 순간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중앙 수비와 윙백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쉽게 내주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 틈을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세가 놓칠 리 없다.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자마자 전진 드리블로 박스까지 파고들며 고래측하는 이선에서 전진 타이밍을 맞춰 세컨드 볼을 회수하고 공격을 이어간다. 케인은 이런 흐름 속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후방을 끌어내고 박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낸다. 반면 쾰른은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윙백의 전진 의지가 높아 수비 전환 시 위험 노출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전진 드리블과 이선 침투의 완성도가 높은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쾰른은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세와 고래측하는 전진 드리블로 중앙을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완성한다. 케인의 포스트업과 이선 연계가 강화되면 박스 안 슈팅 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 결국 승부는 중앙에서 갈린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올리세의 드리블과 고레츠카의 전진이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10-30 세리에 A 볼로냐 FC 토리노.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중원 커버링 속도가 핵심이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의 전방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이선의 침투 타이밍을 완성도 있게 맞춰간다. 특히 오르솔리니가 토리노 중원의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려 빠르게 침투한다면 찬스가 곧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리노는 중원 위치 교환이 부드럽지 않아 역습 대응 시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라인이 정리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볼로냐는 이를 정확히 노려 세컨드 라인에서의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드가르드의 패스 타이밍이 오르솔리니의 침투와 맞물리면 상대 수비 블록은 순식간에 흔들릴 것이다. 또한 홈 2점을 바탕으로 볼로냐는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토리노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리노는 빌드업 루트가 단조롭고 전방 연결이 느려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중원 간격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게 그 틈을 파고드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볼로냐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침투 전술로 상대를 흔들며 경기의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오르솔리니는 침투 타이밍이 빠르고 상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노린다. 볼로냐의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는 홈 경기에서 더욱 강화된다. 토리노는 중원 커버 타이밍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중원의 전환 타이밍에서 갈린다. 오르솔리니의 침투가 살아나는 순간 볼로냐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10-30 세리에 A 제노와 CFC 크레모네.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가 아니라 수비 집중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제노아는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세컨드 볼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크레모네스의 오케레케가 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제르빈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나촐리가 1차 포스트업으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며 이선의 침투 루트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며 전환 템포가 느려 반격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점유율보다 효율에 집중해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제노아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 오케레케와 제르빈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제노아의 불안한 수비와 크레모네세의 빠른 전환이 맞부딪히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가 수월하게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제노아는 라인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잦은 실수를 반복하며 후방 안정감이 전혀 없다. 오케레케의 폭발적인 돌파와 제르빈의 측면 침투가 제노아 수비를 흔드는 핵심 변수다. 크레모네세의 전방 압박 구조는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승부는 속도전에서 갈린다. 오케레케의 폭발력과 제르빈의 침투 타이밍이 제노아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다. 10-30 세리에 A인터 밀란 ACF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의 강도와 회피 능력의 차이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킬 것이다. 특히 티랑이 전진 타이밍을 잡아내는 순간 피오렌티나 수비수들의 간격이 흔들리며 빌드업 루트가 막힐 전망이다. 피오렌티나는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결국 롱볼로 전환하는 장면이 잦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터밀란의 중원 라인이 세컨드볼을 장악하면 경기 리듬은 완전히 홈팀 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바렐라의 활동 반경과 윙백의 전진 타이밍이 맞물리면 피오렌티나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라우타로의 골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 패턴이 빛을 발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튀랑과 라우타로는 전방 압박 시 각도 조절이 탁월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는다. 바렐라는 압박 이후 볼을 탈취해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피오렌티나는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 시 빌드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전방 압박의 완성도에서 갈린다. 인터밀란의 압박 타이밍과 라우타로의 마무리가 경기의 균형을 결정지을 것이다. 10-30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아스널,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완성도와 방향 전환의 속도가 핵심이다. 브라이튼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불균형하며 한쪽으로 쏠릴 때 커버가 늦다. 이 틈을 아스날의 외대꼬르가 정확히 읽어내며 반대 전개 타이밍으로 경기를 흔들 것이다. 마두에케는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흔들고 요케레시는 포스트 플레이로 2차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스날은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방향 전환으로 리듬을 가져가는 팀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브라이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이 어긋나는 순간부터 라인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특히 오라일리와 미토마가 중앙과 측면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면 외대꼬르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된다. 결국 아스날은 템포 조절과 전환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전반부터 경기의 리듬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브라이튼은 중원 압박이 불균형하며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 커버가 늦다. 외대꼬르의 방향 전환 패스는 경기의 리듬을 바꾸는 핵심 무기다. 마두에케의 돌파와 요케레시의 포스트 플레이가 아스날의 공격 효율을 끌어올린다. 결국 승부는 전환 타이밍에서 갈린다. 외대꼬르의 시야와 마두에케의 타이밍이 브라이튼의 압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0-30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리버풀 FC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전환 속도와 압박 탈출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다. 리버풀은 에키티케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는 순간 공격의 리듬이 살아난다. 그는 단순히 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팀 전체를 전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 타이밍에 비르츠가 하이포스트에서 세컨드 볼을 잡으면 리버풀의 공격 루트는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살라는 오른쪽 돌파에서 컷백이나 슈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후퇴시킨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미드필더 라인이 지나치게 뒤로 쳐져 있어 전방으로의 연결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결국 리버풀의 전방 압박 한 번에 빌드업이 끊기며 세컨드 찬스부터 템포가 뒤틀리는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리버풀은 이를 기점으로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 수비와 빠른 측면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에키티케의 포지셔닝 변화와 살라의 돌파 시너지가 맞물릴 때 팰리스의 3백은 전혀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국 속도의 싸움에서 리버풀이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가 너무 깊어 전방 연결이 느리다. 에키티케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패스를 이어받으면 리버풀의 템포가 폭발적으로 살아난다. 살라의 돌파와 비르치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면 리버풀이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결국 승부는 템포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갈린다. 에키티케가 연결의 중심을 잡는 순간 리버풀이 경기의 리듬을 통제할 것이다. 10-30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스완지 시티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팀의 목표 온도차가 가장 큰 변수다. 스완지 시티는 리그 승격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카라바오컵에 모든 전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맨시티는 어떤 대회든 트로피를 놓치지 않겠다는 조직적 철학을 유지한다. 특히 홀란드가 버티는 최전방은 압박 강도가 높고 도쿠의 돌파는 하위리그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렵다. 스완지 시티는 초반엔 압박으로 균형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탈압박 싸움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맨시티의 점유율 기반 공격 전개가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으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또한 맨시티의 세트피스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는 상대와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보다 집중력과 동기부여의 격차가 결과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승격에 초점을 맞춘 스완지 시티보다 트로피에 집착하는 맨시티의 집중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 스완지 시티는 리그 승격을 우선시하며 대회 집중도가 낮다. 맨시티는 도쿠 마이너스 포든의 양측면 돌파와 홀란드의 마무리가 완성형 루트를 만든다. 동기부여의 격차가 경기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동기부여의 강도에서 갈린다. 트로피를 향한 맨시티의 집중력이 경기의 모든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10-30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울버햄튼 첼시.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집중력의 차이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리그 생존을 위해 카라바오컵에 힘을 분산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첼시는 여유로운 경기 운영 속에서 볼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엔소의 전진 패스와 페드로의 침투가 맞물리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피지컬 싸움보다는 조직적인 점유 구조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첼시는 후반 체력전에서도 선수층의 깊이를 바탕으로 경기 리듬을 잃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울버햄튼의 전술적 한계와 전력 차이가 동시에 드러나며 첼시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첼시는 중원 장악과 점유율 유지 능력에서 울버햄튼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체력 안배와 리그 집중으로 인해 경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엔소의 빌드업 조율과 페드로의 공간 침투는 첼시 득점의 핵심 루트가 될 것이다. 결국 승부는 전력 차이에서 갈린다. 첼시의 점유와 침투 밸런스가 울버햄튼의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0-30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뉴캐슬 유나이티드 토트넘 호스퍼. 이 경기는 탈압박의 질과 전진 의지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뉴캐슬은 백패스 루틴에 갇혀 공격 템포가 둔화되고 볼 점유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반면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가 중심에서 전진 패스를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활발히 활용할 것이다.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쿠두스의 돌파가 측면 균열을 유도한다. 이때 시몬스가 볼 순환 타이밍을 조절하며 공격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빌드업 구간에서 연속 실수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이고 하이프레싱으로 상대 진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뉴캐슬은 체력 저하와 전개 불안이 겹치며 중원 장악력이 급격히 약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전진 패스 타이밍 압박 전환 속도이며 이 두 요소 모두 토트넘이 앞서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고 중원 지배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뉴캐슬은 탈압박 과정에서 백패스가 많아 전진 템포가 완전히 죽는다. 사비 시몬스는 전진 패스 타이밍으로 경기 리듬을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핵심이다. 쿠두스의 돌파와 히샬리송의 포스트업이 결합되며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결국 승부는 중원 전환 속도에서 갈린다. 사비 시몬스의 과감한 전진 패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10-30 리그왕 올림피크 마르세유 앙제 SCO.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간격 유지 능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이 라인을 깨는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린우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템포를 조율하면 앙제의 불안한 수비 블록이 금세 흔들릴 것이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흡수하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 전환을 주도하며 경기 흐름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앙제는 압박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마르세유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오바메양이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르세유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전방 속도전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앙제는 체리프의 수비 가담이 늦고 르폴과 벨크딤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페널티 박스 주변 공간을 쉽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환 모두에서 마르세유가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앙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르세유의 공격 패턴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결국 오바메양이 만들어내는 결정적 돌파 한 번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핵심 포인트. 앙제는 하프라인 근처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해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 공간을 내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오바메양의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는 앙제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가 된다. 호이비에르와 그린우드의 템포 조율로 마르세유는 전환 속도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압박 타이밍의 균열에서 갈린다. 오바메양이 공간을 잃는 순간 마르세유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10-30 리그왕 FC 낭트 AS 모나코. 이 경기는 집중력 유지와 세트피스 대응력이 핵심 포인트다. 낭트는 경기 초반에는 홈 이점을 살려 라인 컨트롤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모나코는 발로군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 루트에서 확실한 득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킥 정확도가 높아 낭트의 불안한 후반 수비 집중력을 직접 노릴 것이다. 낭트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경기 막판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모나코는 후반 세트피스와 교체 카드 활용해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마지막 15분 구간에서 강한 집중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모나코의 공격 효율이 높아지고 낭트의 수비 라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안정감 모두 모나코가 우위에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낭트는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 저하와 위치 실수가 잦다. 모나코는 발로군 중심의 세트피스 타이밍 공격으로 경기 막판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낭트는 세컨드볼 처리와 라인 유지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후반 실점 위험이 높다. 결국 승부는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갈린다. 모나코의 발로군이 경기 막판 타이밍 점프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10-30 리그왕 파리 FC 올랭피크 리옹. 이 경기는 전진 압박 이후 뒷공간 관리 능력의 핵심이다. 파리 FC는 전방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겠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리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카우타제의 타이밍 좋은 침투와 슐츠의 방향 전환 패스로 찬스를 만들 것이다. 특히 테스만이 중원에서 압박을 흘려보내며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는 파리 FC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다. 파리 FC가 라인을 내리면 공격 전환이 느려지고 올리면 뒷공간이 완전히 노출된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리옹의 전환 속도 앞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초반부터 리옹이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방향 전환으로 박스 앞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카우타제의 침투 한 번, 슐츠의 패스 한 번이 경기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 파리 FC가 버티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실점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리옹의 전술적 상성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경기 흐름이다. 핵심 포인트. 파리 FC는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리옹의 미카우타제는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공간이 열리면 한 번의 찬스를 만든다. 슐츠와 테스만의 전환 패스는 리옹의 빠른 템포를 완성시킨다. 결국 승부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갈린다. 미카우타제의 한 번의 움직임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10-30 리그왕 RC 스트라스부르 AJ 오세르. 이 경기는 중앙 전환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이 핵심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엘 무라베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연결로 오세르의 압박을 분산시킬 것이다. 그가 중앙에서 볼을 잡는 순간 오세르의 수비 간격은 벌어지고 라인 유지가 어려워진다. 파니첼리와 파에스가 좌우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세컨드 볼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전진 압박이 강화된다. 반면 오세르는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중앙 집중 수비가 불안정하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 스트라스부르의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넓어지며 중원에서의 볼 간섭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전진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오세르의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엘 무라베의 패스 한두 번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리그 17위까지 추락한 오세르의 구조적 불안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이번에도 같은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술 밸런스와 공격 템포에서 앞서는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엘 무라베의 전환 타이밍은 스트라스부르 공격의 중심축이며 경기 리듬을 결정한다. 오세르는 중앙 커버가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와 전진 압박으로 오세르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중앙 전환 속도에서 갈린다.
엘 무라베의 한 박자 빠른 패스가 경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0-30 리그왕 툴루즈 FC 스타드 렌.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전방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결정력 부재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는 볼을 점유하지만 하프라인을 넘는 과정이 느려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렌 또한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공격 시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며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찬스가 나와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후반에도 체력 저하로 인해 전개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두 팀이기 때문에 한쪽이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결국 경기 내내 득점 찬스보다 볼 탈취와 압박이 중심이 되는 밸런스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경기 구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갈라야 하지만 양팀 모두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안정적인 균형 속에서 무득점 또는 1-1 수준의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하프라인을 넘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마무리 정확도 하락으로 유효 슈팅 비율이 낮아 득점 기대치가 제한적이다. 서로의 약점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운영 속에 경기 리듬이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균형에서 멈출 것이다. 전개 리듬이 막힌 두 팀 모두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무승부로 흘러간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